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 30만 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구석기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축제 첫날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 입구 앞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원시인들의 퍼포먼스와 함께 연천 구석기 축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방문객들은 환호하며 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직접 원시인 옷을 입어보면서 추억을 남깁니다. 좀 웃겼고 원신이 좀 이상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32회를 맞는 구석기 축제의 주제는 안녕 전곡입니다. 안녕은 우리 구석기 축제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하겠다는 마음의 염원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전곡은 30만 년 전에 거주했던 전곡 리안과 앞으로 세계를 지향하는 우리 인류 문명의 태동지라는 의미를 함께 농축하고 있습니다. 30만 년 전 선사시대가 재현된 구석기 축제에서 가장 큰 인기는 단연 구석기 바비큐입니다. 방문객들은 당시 원시인들이 직접 사냥한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1m가 넘는 나무꼬치에 고기를 꽂아 참숯에 구워 먹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키오스크가 도입됐습니다. 네덜란드와 인도, 독일 등 세계 10개국의 구석기 체험장에도 부스마다 방문객들이 붐볐습니다. 손도끼로 벌목을 해보고 원시 가죽 가방 만들기도 도전해봅니다. 네, 이곳에서는 이렇게 부싯돌을 이용해서 직접 불을 피워보는 체험도 가능한데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상품도 많이 받고 뽑기도 하니까 진짜 구석기 시대 온 것 같이 실감나게 엄청 재밌어요. 저거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어디 가서 사서 바로 가방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직접 만드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체험을 즐긴 뒤 맛볼 수 있는 먹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연천군이 올해를 2029년 구석기 엑스포 개최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야심차게 준비한 제32회 구석기 축제. 축제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 관아지는 양주 지역 대표 문화 관광지인데요. 양주시가 관아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수문장 교대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예고되는데요. 이번 연휴 양주 관아지로 시간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추니 고즈넉한 전통의 멋이 살아납니다. 조선시대 당시 목사가 진물을 보던 관아지, 양주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지입니다. 양주시가 관아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임금이 한번 돼봤습니다. 이곳 관아지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의상도 입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 의상을 간접적으로 입어보며 디지털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유물 발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양주 관아지 내하에서는 유수로 점을 치는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고 관아지 옆 관광 안내소에서는 VR을 이용해 관아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일과 5일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수문장 교대 의식을 재현하는 한편 배우들이 조선시대 인물들로 분해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수문장 교대 의식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양주목 한마당 큰 잔치라고 해서 다양한 체험들하고 이제 그 공연들을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줄 예정입니다. 양주 관아지에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이제 조성하였으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연휴, 가족들과 양주 관아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철원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강원자치도는 예타 과정에서 균형 발전 논리를 앞세워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여수부터 철원을 잇는 남북 4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정부가 30일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조 3,300억 원, 총 길이는 포천에서 신철원까지 24km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서울에서 철원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1시간대로 줄어듭니다. 포천에서 철원까지는 50분에서 35분 줄어 1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이쪽 지역에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앞으로 된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예타 결과는 이르면 내년 6월쯤 나올 예정인데 낮은 경제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관건은 비수도권 사업 분류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비수도권 사업은 평가 시 수도권 사업에 비해 경제성 반영 비율이 낮고 지역균형 발전 분석 결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족한 경제성 점수를 균형 발전 점수로 일부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천은 수도권이고 철원은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적용하는 예타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포천이나 철원 모두 접경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준하는 그 예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겁니다. 고속도로망 확충 사업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철도망 사업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원주 연결선 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주 만종 간 4km를 연결하는 원주 연결선은 강릉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의 연결 고리일 뿐만 아니라 춘천 원주 간 철도 사업의 핵심 구간입니다. 이 철도 사업 중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춘원선, 춘천 원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구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춘천에서 만종까지만 가도 이렇게 꺾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강원자치도는 강원철도망 완성을 위해선 원주 만종 간 연결이 필수적인 만큼 원주 연결선의 예타 반영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춘천 원주선을 반영시킬 예정인데 춘원선과 연계해 원주 연결선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성병관리소 보존을 약속받았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이 후보는 경청 투어의 첫 일정으로 연천과 포천 등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공대위는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짧게 이 후보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기지촌 피해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성병관리소 건물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동두천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서로 한 발 물러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차 지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자는 총 5,451명인데요. 도는 이 중 5,372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3억 7,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79명은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 지역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제한 등의 불편을 감내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오물풍선 등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며 평화가 최선의 안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아도 안전한 나라, 네 번째 민주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산불 진화용 소화탄 발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 운용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고기능성 소화탄을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사용한다면 화재 초기 단계부터 진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K헬스케어 웨이다잉 포럼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소외계측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디지털 소외계측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포용적 보험 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한 소방관의 책임감은 화재 현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쓰러진 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던 생명을 살리는 손, 그 이야기를 딜라이브 최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아침 서울 도봉구의 한 축구장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 선수가 공을 넘기고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다리에 힘을 잃고 앞으로 철퍼덕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망설임 없이 그 사이를 비집고 뛰어들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북소방서 소속 오승진 소방교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119 부르라고 외치고 저기 밖에 있던 분들이 뛰어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를. 비번이던 날 연휴 휴일처럼 운동복 차림으로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목격했고 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침착하게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119 신고도 부탁했습니다. 숨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흡과 맥박을 체크했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2분여. 멈췄던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쇼크를 주고 그렇게 15초 안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징후가 좋아요. 이게 바로 조치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AED를 가지러 갔고. 쓰러진 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점차 회복했습니다. 이후 동호회를 통해 환자가 다시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봤고 그 순간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산불이 다 진화가 되고 이제 올라왔더니 마지막 결승전이라 가서 봤는데 완쾌된 모습으로 대회를 잘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축구를 직접 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그걸 보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다른 대원이 있었으면 아마 똑같이.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은 그의 책임감은 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순간 함께했던 오승진 소방교와 시민들 모두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